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중국, 한국이 쓸어 담는 중 SMR 없으면 미래도 없다. 조용히 10배 상승할 탑3 종목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차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SMR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 관련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SMR 관련주들을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 비슷한 흐름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사례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숙민 채널이 현재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장치하기 전에 장전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눌리는 이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한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들의 공통점을 또 분석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수급 추적 컨텐츠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SMR 핵심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SMR 핵심 설비인 모듈형 원자료 압력 용기 요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증기 발생기를 제작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SMR 부분에 있어서 핵심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사실 원전 SMR 이쪽으로 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첫 번째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소형 열 교환기를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입니다. SMR 건설 경험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고 왜 이 SMR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종목의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 좀 이제 마지막에 좀 살펴볼 것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SMR 관련된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민간국가 지정을 했었죠. 일단은 미국의 이 원전 관련된 연구원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근데 그 직원이 하필이면 원전에 대한 중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민간 국가로 이게 지정이 됐었는데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한국과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정 해제 시점은 아직은 미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합의는 했지만 그게 시간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민간 국가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뭐 SMR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AI 등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빨리 이 민간 국가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 외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민간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일단 가장 빠르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국가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과 SMR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민감하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했으나 미정이기 때문에 그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회담을 통해서 LNG라든지 수소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 포럼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국가에서 제외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이 미국 간에 좀 이제 외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조금 괜찮아진다면,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금방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MR 관련된 매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석탄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복귀를 했죠. 복귀해가지고 석탄 산업을 또 이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래가지고 석탄 발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데이터 센터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석탄이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중국에서 석탄 많이 떼가지고 미세먼지 엄청 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석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아마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석탄을 정말로 이렇게 크게 떼가지고 전력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업계 실질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 석탄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석탄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어요. 너무 환경이 파괴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석탄만큼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석탄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SMR,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요 두 개가 바로 효율성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환경오염이 없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원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만약에 태양열을 가지고 90을 만든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0밖에 없을걸요. 아니 20도 못 쓰고 10 정도밖에 쓰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R과 원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SMR이 왜 중요해지느냐, 이번에 또 차세대 SMR 선박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로 선박, 원자로 추진선 요 부분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와 빌 게이츠가 SMR 부분에 있어서 맞손을 잡았어요.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MR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를 일찍 했습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뭐 이렇게 뭐 LNG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배가 이렇게 가는데 선박용 그 원료가 따로 있죠. 근데 SMR을 만약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연료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SMR만 선박에 장착을 해놓으면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료를 안 채워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원자력 항공모함 같은 거 있죠. 항공모함은 에너지 충전 안 해도 혼자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선박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SMR 선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환경오염 없이 그리고 열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 바로 SM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이 성장하는 흐름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SMR 쪽이 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장 규모나 시장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다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SMR 시장 규모가 뭐 2035년도부터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SMR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돈 못 벌 종목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SMR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뭐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좀 원론적으로 좀 봤을 때는 탄소 배출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 안정성 이런 부분들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의 이 완화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산업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연성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하나 짓는 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나면 그 주위에 반경 10km, 20km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완전 죽음의 도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SMR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사고가 나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전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대형 원전을 하나 지을 바에는 차라리 SMR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왜냐?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과 유연성을 따져봤을 때 SMR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SMR이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리튬이온 배터리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갈 거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또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용량에 맞는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 지금의 충전 시설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나 또는 이제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SMR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만큼 SMR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도 잘하지만 해수 담수화와 수소 앞으로 이제 전기에너지 다음에 수소죠. SMR 다음이 수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지역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의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술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많죠. 예, 굉장히 많고 지금 뭐 매수 타점도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SMR이나 그 다음에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목을 받아서 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뭐 한전산업도 한 300%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에너토크도 한번 쏘니까 한 300% 정도 상승했고
뭐 한전 기술도 한번 쏘니까 뭐 한 300~400%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상승했지만 SMR 관련된 이슈가 또 새롭게 또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로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한 종목 정도는 또 발생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는 BHI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조용히 꾸준히 좀 두세 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선주들이나 방산주들 흐름을 보면 꾸준하고 조용히 그냥 10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SMR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그다음에 현대건설 요 세 종목의 수급 흐름이 어떤지, 그다음에 차트상 흐름이 어떤지, 그다음에 재무적 흐름이 어떤지, 매수 타점이 어떤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네. 근데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좀 이렇게 크게 밀렸잖아요. 근데 이런 미래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 SMR은. 이게 시간 문제지 이 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차피 SMR이 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알아요. 예, 누구나 다 아는데 결국에 타이밍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한번 쭉 밀려줄 때 요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했죠. 그리고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리고 또 밀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란 말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웬만하면 이 눌림목 라인까지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빠지거나 여기 살짝 이탈하는 요런 흐름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들어간 게 가장 좋겠죠. 25,000원 자리. 25,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강한 캔들의 거래 대금이 얼마냐?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 대금이 거의 뭐 한 1조 이상,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도 꾸준히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사실 양봉이 이렇게 6개가 발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5개 이상 양봉이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 나타난 흐름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시장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요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에 눌리는 자리만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신다면 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월봉도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 돌파가 나왔고, 전혀 지금 뭐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죠. 이건 차트 초보자가 보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지금 현재 정배열, 특히나 중기 추세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 월봉 정배열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 척선병 수준의 우상향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밑에서부터는 꾸준히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상세한 매수 타점을 좀 이제 사등분선으로 좀 잡아보자면, 뭐 25,000원짜리, 23,300원짜리, 21,600원짜리, 여기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긍정적인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렇게 가면서 요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시장이 기회를 주길 봐야죠.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요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죠. 최근에 3월달 초반, 그 다음에 2월 말, 이때는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개인들 순매수도 10거래일 이상이 넘어가면, 연속 순매수가 10거래일 이상 넘어가면 그럼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빠진 자리에서 손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개인들이 엄청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연속으로 매수하다가 또 이제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가 많이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또 여기서 많이 주워 먹죠. 그렇죠? 이번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이 꾸준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매수를 하면 방향성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뭐 이평선 매매를 한다면 눌리는 자리들만 잘 공략을 하면 어차피 빠르게 회복을 해요. 왜냐? 사모펀드나 연기금 투신도 같이 매수를 하니까. 이들은 고래입니다. 이들이 매수를 해야 올라가요. 뭐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야 올라간다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은 단기성 자금이에요. 2, 3일 끌어올리고 또 내린다고. 하지만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은 계속 밀어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수급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매수를 하죠.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재무 흐름을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죠. 영업이익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고, 네, 그 다음에 뭐 ROE 정도만 계속 우상향을 해주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25,000원 밑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BH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도 최근 들어가지고 SMR 관련된 이슈로 해서 또는 원전 이슈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한번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잘 눌렸죠. 지금도 고점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눌리는 흐름인데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SMR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SMR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상향이 나오는 과정에서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잡으면 불안해요. 마이너스 30% 40% 두드려 맞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30% 40% 상태이면 별로 두렵지가 않아. 매수하자마자 3, 40% 먹고 출발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요런 데서 들어간다고, 위에서. 여기서 들어가니까 밀리면 두려운 거야. 어차피 올라갈 거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애초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상승했다가 눌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요 파란색 라인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6,500원
18,000원에서 공략 가능, 그 다음에 16,000원에서 공략 가능. 요 영역 안에서 한번 공략을 하신다면 괜찮은 흐름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 받아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보험 쪽에서 좀 받아주네요. 보험 투신 쪽에서 많이 받아주는데,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세도 좀 늘어나면 다시금 빠르게 반등을 할 것입니다. 자, 재무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 늘어나는 흐름이죠. 자, 실적도 계속 우상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실적도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은 결국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일단 워낙 저점입니다. 월봉 흐름을 봤을 때 워낙 저점이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엠비로프 하단선 한번 때려주고 적산병 흐름 만들어주면서 월봉상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있어요. 저점을 들어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픽베스라고 해가지고 회사 완전히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현대건설은 어차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이 치킨 게임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대건설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가지고 현대건설이 그거를 지으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건설사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좀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좋죠. 연기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 뭐 외국인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좀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좀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뭐 재무 흐름이야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2016년도까지 영업이익 1조 2천억, 순이익 이제 한 9천억 이상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도 계속 늘어나죠.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호가 장난질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좀 이상해졌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웬만하면 요 영역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1,500원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000원 자리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세 종목 SMR 관련주 투산 에너빌리티와 BHI, 현대건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 세 개 종목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원전으로 가면 뭐 한전산업이나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렇게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는데, SMR 쪽으로 들어가면 요 세 종목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한번 매수 타점은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 채널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시각화해서 알고리즘 공통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 터치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여기 있습니다. 댓글창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댓글창 보시고 바로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도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